유체이탈 화법의 신종 대북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로 북유럽 3개국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한 노르웨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4일 연속으로 대북 메시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성사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남북 간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 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만날지 여부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기,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공을 북측으로 넘겼다. 문 대통령이 연일 6월 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남북 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청와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세세하게 어떤 사실이 있다, 없다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추측성 보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포인트 회담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다.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 뒤 각종 회의와 함께 매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장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2차 조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6주 이상 중단 상태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은 없다.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관계자가 가능성도 없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자꾸 꺼내서 왜 혼선을 조장하는지 의아하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여러 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믿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그 진정성마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정부 발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핵폐기를 직설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측에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어떻게 보여줘야 한단 말인지 모르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반복하였고 선대의 유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6.15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 강연에서 북핵 문제는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핵무력을 결코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북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평화가 보장된다면 핵 무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해 있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적인 연설을 통해 북측에게 핵무장 우려를 먼저 해소하고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대해 북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북 압박 발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의 두 당사자가 북측과 미국인데 한쪽 당사자인 북측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다른 쪽 당사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다. 형평성을 상실한 편파적 발언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비핵화는 북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의 제목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남측인데 문 대통령은 정작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남 얘기하듯이 말하고 있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촉구하면서 말끝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한 가지만 지적하자. 개성공단 기업협회 기업인들은 3년이 넘도록 자기 공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통일부에 9번이나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불어댔다. 공장 재가동도 아니고 설비 점검을 위하여 방북 신청을 한 것인데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됐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신종 대북 압박 발언을 이어가는 것일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인식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제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순서가 틀렸다. 비핵화와 평화가 아니라 평화와 비핵화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도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공히 확인한 바다.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되었으니 문제를 푸는 해법이 올바로 나올 리 없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포럼의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제시했다. 남북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정쟁이나 이념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 각자가 체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남북접경위원회 구성을 북측에 제안했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의 무장해제도 합의했고 자유로운 출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에 대하여 유엔군 사령부를 가장한 미군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접경위원회를 구성한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한반도는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좋은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도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다.